자, 가시죠. 9번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척추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도 이상의 척추 전만증 앞으로 쓸그러졌다, 휘어졌다. 20세기 측만증. 그래서 자 봐요. 이게 또는이자 또는. 그죠? 또는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 A 또는 B 하면 A도 A나 B 되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AND가 돼요. AND. 희한하죠?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앞으로만 35도 이상이 됐어요. 옆으로는 괜찮고. 많이 싸워요. 줘야 돼요.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척추체의 한 개의 압박률이 6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 단위 내에 두 개 이상의 척추체 압박 구조로 각 척추체의 압박률 합이 90% 이상. 그쵸? 아까 지웠네. 아까 뭐 질문한 거 있잖아요. 맥브라이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딱 정해져요. 척추체 몇 프로 있으면 딱 나와 있는데 어차피 우린 자동차 보험 할 거잖아요. 자, 우린 맥이 있고 A가 있어요. AMA. 그렇죠? 얘네들은 뭐냐면 장애가 아니야, 장애가. 오해하는데 얘는 장애율이 주잖아요. 뭐 41이다. 얘는 장애율이 아니야, 이거는. 일상생활에 내가 노동을 못하냐, 노동 상실률이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뭐 어려워. 안 어렵잖아. 일을 못해요. 얘는 41%를 못해요. 원래 100% 하는 애인데 40% 못하기 때문에 노동 상실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에 얼마큼 버는 게 있어야 돼요. 곱하기 이걸 해줘야 되는 거고. 이해되죠? 장애가 아니에요. 얘는 AMA는 장애율, 지급률이에요. 그래서 보험 가입의 가입 금액에 곱하기 지급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안 따지고 무조건 여기에 해당되면 되죠. 3개 되도 4개도 5개도 되고 얘가 3개 이상 만약에 2개 이상 하면은 얘 몇 프로? 10. 야, 넘겨. 자, 2개 약간의 운동 장애라고 100%. 9번이잖아, 9번. 그쵸? 그러면 10%만 곱하면 돼요. 끝. 1억이면 1000만 원. 끝이야, 이거는. 우리 A. 그래서 우리는 간단해, 우리는. 재산보험은 이쪽이야. 간단해. 그 나머지는 이쪽. 그래서 요거만 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한 거 있잖아요. 요거만 확실히 하면은 책임근제하고 자동차 보험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책임근제는 40점 문제가 이렇게 사례 문제가 딱 나와요. 요거 구하시오, 나오는 게. A가 뭐 일하다 다쳐가지고 산재해서 뭐 1억을 받았다. 근데 얘가 손해액이 2억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받은 거 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요거를 줄 때도 있고 얘가 일을 하는데 장애율이 40%고 일을 100만 원씩 받고 과실이 10%다. 그리고 얘는 줘요. 호프만 계속 줘요. 호프만 뭐 예를 들어 100일이다. 10일? 100일이다. 이때 호프만 계속 표가 나와요. 어렵게 나오면. 그래서 100일일 때 얼마 준다? 한 92일. 그렇게 하면 돼요. 곱하기 92일. 끝. 이것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어렵죠? 말은 다 쉽대. 그쵸? 이것도 계속 계산 문제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좀 들어가면 요거는 뭐예요? 말 나온 김에 해요. 그러면 살짝만 맛만 보고 가자. 자, 우리가 손해보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이놈이 일을 해요. 다쳤어요. 장애 여기 40%이면은 얘는 뭐 들어가요? 처음에 치료비 들어가야 되죠. 치료비, 간병비 같은 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입원비 같은 거. 그걸 직접 치료비, 직접 손해라고 해가지고 얘를 구해주면 돼요. 치료비 얼마? 대충 불러요. 1000만 원. 알았어, 1000만 원. 얘 죽었어 그러면. 1000만 원 더하기 뭐 해줘야 돼요? 치료비. 간병비가 있으려면. 예, 그 직접적인 실비 같은 거 내가 직불 같은 거 뭘 더했다, 뭘 줬다 이런 거 쓰면 돼요. 이게 직접 치료비고, 자 간접 치료비 상실 수익에 구해주면 돼요. 일 못한 거 쭉 구해주면 돼요. 지금 아까 얘기한 거 뭐? 월급에 최저임금 줘줘요. 예, 줘요.
월급에 호프만 계수 해줘요. 그리고 장애율 아니라 했잖아요. 상실 수익이. 예, 그거 율. 예. 그 다음에 과실은 항상 이렇게 됐죠. 과실. 1 마이너스 과실. 이거 많이 틀려요. 나중에 할 건데. 과실을 만약에 30% 과실이잖아요. 요따 30을 곱해버려. 그러니까 안 받는 게 30%지. 받는 건 70% 받는 거잖아요. 뭐 아니야? 맞추는. 그래서 항상 쓸 때 1 플러스 과실. 항상 이렇게 써놔야 돼. 항상. 이렇게 해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뭐 남았어요? 위자료.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면 돼요. 1억. 그냥 1억으로 해요. 곱하기 과실. 이거 나중에 이렇게만 해요. 원래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알아요? 과실 곱하기 60% 이런 게 있어. 왜 이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해요. 과실을 적게 해달라고. 그냥 요 정도만 하면 돼요. 대부분 10명 중에 사무장들, 변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래요? 이거래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요게 끝이에요. 지금 저 말 듣고 네, 그래. 그게 직접선에 있고 간접선에 있고 밑에는 집은 유자료를 말하는 위자료. 그 세 개가 합쳐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손해 본 게 요거다. 끝. 이게요, 이거. 이 연습만 계속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직접 손해는 산재에서 뭐 치료비로 50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고 취업 손해로 얼마? 여기 취업 손해는 뭐 200만 원? 2천만 원? 와, 좋다. 2천만 원 받은 상태다. 그럼 여기서 빼주면 되잖아요. 취업 손해 같은 거. 이해돼요? 별거 아니죠? 재밌겠죠, 뭐. 책임 문제. 순서만 알면 돼요. 네. 이렇게 딱딱 내리는 순서만 하면. 그렇습니다. 네. 자, 약간의 기형이란 한 개 이상의 척추 골절 또는 골절 탈구로 가벼운 정도 척추 점막증이나 척추 후만증 또는 척추 측만증. 이 중국어예요? 발음이 안 돼? 웃기면 웃어도 돼요. 아, 뻘쭘하게. 변형이 있을 때다. 척추체의 한 개의 압박률이 2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 단위 내에 2개 이상의 척추체의 압박 골절로 각 척추체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 압박률이 없었어요. 이게 생기게 2018년부터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아까처럼 살짝 금방 간 거 있잖아요. 이걸 줄 거야, 안 줄 거야. 근데 그 내용이 20%냐, 더해서 40%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자 추간판 탈출줄 나왔죠. 12, 13, 14. 항상 이제 실무에서 모랄 리스크가 맞는 게 이거예요. 맨날 싸우고 이걸 많이 하면 양아치 손사가 되는 거고. 자, 추간판 탈출증에 심한 신경장애란 추간판 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고도 마비 신경증후군이 발생하는 하지에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다. 그 마비 신경증후군이 그 대소변 장애라고 보면 돼요. 그 의학에서 종종 나와요. 마비 신경증후군. 발음도 안 돼. 그쵸? 어디 있어?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되죠. 허리 밑에 있잖아요. 요 골반 밑에 여기 천추잖아요. 천추 밑추 이렇게 보면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가요. 척추 신경이 이렇게 척추 신경이 이렇게 나와. 얘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뭐 집으로 가? 어디로 가 이거? 하지로 가잖아. 하지로 가는 신경인데 얘네들이 다치잖아요. 뭐가 나면 여기가 어디 있어요? 비뇨기의 생식기 있잖아요. 거기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샥 쏴버리는 거죠. 예, 샥. 그게 마비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수술 2마디 보면은 몇 마디예요 여기? 2마디 이상 수술하고도 마비신경증후군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리고 추간판의 뚜렷한 신경장애는 추간판증의 한마디를 수술하고도 생리학 검사 및 명확한 신경근병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안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다. 세 번째, 이게 문제죠. 추간판 탈출증이나 약간의 신경장애란 추간판 탈출줄이 확인되고 MRI, CT로 찍고 옛날에 이게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신경 생리 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 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다. EMG라고 쓰면 돼. EMG. 예, EMG 원래 했어요. 근데 여기 누른 거야. 명문화 한 거죠. EMG다. EMG. EMG? 아, 근전. 아, 나 누가 보면 재수없다 그래. 근전도라 그러면 되잖아. 금전도. 아유, 진짜. 자, 사고와의 관여도, 척추 장애의 산정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한다. 보험가입 금액, 장애 지급률, 관여도. 5년 한시의 경우는 20%. 요게 중요하죠. 한시 장애 5년 이상, 4년 안 줘요. 3년 안 줘요. 5년 20% 준다. 생명보험 기준은 이렇다. 넘어가서 읽어보세요. 운동장애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척추의 운동장애는 운동에는 표현에 불과하고 실제로 운동 제한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의 유압 또는 고정에 평가한다. 척추의 유압 또는 등뼈 전체에 유압된 추의 개수로 평가하고, 예를 들어 경추에 2개의 추체 유압되고 흉추에 3개의 척추 유압일 경우 5개의 척추의 유압 것으로 보겠다. 이해되죠? 아, 질문해야 돼 이거. 그러면 흉추하고 경추하고 동일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큰 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해줘요 빨리 누가. 같이 보지 않나요? 척추체는 하나로 보니까. 예, 원래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더해 주겠다는 거죠. 운동장애에서는. 그죠? 척추체는 하나로 보지 않고 예, 운동장애는 각각 해주겠다. 더해주겠다. 골절과 탈구, 척추의 운동장애를 결정할 때는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운동장애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척추의 기형장애를 결정할 때 골절 또는 탈구 등에 인한 기형만을 인정하는 것처럼 척추의 운동장애의 경우에도 그 운동 원인이 골절 또는 탈구로 한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피범제 전신의 화상이 발생하여 척추의 유압 또는 고정된 상태에 남은 경우에는 척추의 운동장애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다.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 마요. 그냥 그렇다. 이게 실무에 나오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냥 그렇다. 척추의 기형장애, 척추의 기형장애는 삼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추, 흉추, 요추 구분되어 각각 운동 범위에 판단하여 그러므로 후두과 경추 1번 분절 또는 쭉 있겠죠. 그래서 척추 장애 판단 기준 내지 기형장애는 척추체 골절 탈구 등은 있으나 유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를 평가된다. 그러나 전 후반에 이런 측정이 없는 경우 장애 대상이 되셔야 된다. 빨리 읽은 이유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 척추 탈출증 이런 게 있다. 여기 있죠? 자, 평균 운동 가능 범위 나오죠? 각도 13, 18, 13, 20, 11, 16 있죠? 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외우지 말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라고 이렇게 그라고 이거 왜 올려놨어? 그러니까 이거 혼자 공부하는 사람 이거 외우고 있다니까 이거. 이게 뭔데? 실적으로 의사들도 이거 보고해요. 장애 이거 보고 각도 보고 다 보고해요. 그리고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보고한단 말이에요. 이걸 해서 경추 흉추인데 분절된데 이거 12도다 몇 프로냐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마음의 죽음은 나오죠? 의학에서 함. 자, 그냥 요실금, 해운부, 둔부, 하재, 감각, 이상, 초래하면 부부생활 문제가 이런 걸 왜 써? 진짜 완전한 감축 수술을 시행하는 후에도 원칙이다. 그래. 자, 그래서 옛날 문제가 뭐냐면 의학에서 응급수술을 요하는 병을 쓰시오 이게 나왔었어요. 응급수술 뭐예요? 그러니까 응급수술이 뭐야? 너무 어렵게 했나? 자, 응급수술, 위급수술, 갱수술, 일반수술, 응급수술, 위급수술, 갱수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수술, 그냥 일반 수술. 그렇죠? 자, 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시험 문제니까 10점. 응급수술은 뭐라고요? 응급수술, 위급수술, 일반 수술. 위급수술 생명에 직관되는 수술. 생명. 그리고요. 끝이야? 위급 그게 생명이 나오고. 직관. 그다음에 응급수술은 10점짜리인데 달랑 이렇게만 예를 써줘야죠. 예를 쓰죠. 심장에 관계된 게 개두, 예, 개두, 개복, 네. 개흉. 예, 그렇죠. 포함하는 수술. 그렇죠. 수술명 어디. 머리에 개두. 예, 머리에 그러니까 두부에 경막상
우리 아는 거 경막상. 경막이 뭐예요? 경막 위에는 동맥이 흐른다 그랬죠. 동맥. 안 했나? 안 했지. 어떻게 알아? 그거 따는 거야. 따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신경 손상을 같이 오는 거. 그중에 마미 증후도 있었어요. 그냥. 그 그 얘기하는 거. 뇌출혈이나 뇌경색 그죠. 동반했을 때. 예, 그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개흉. 아니 그렇게 써. 예, 그래서 위급. 위급이 그거 아니에요? 응급, 위급. 일반 수술. 위급. 자, 다 아는 거, 다 아는데 얘기를 못 하겠죠. 위급은 예를 들면 어? 골절인데 개방성 골절이나 출혈을 동반한 뭐라고 다시? 골절이나 출혈을 동반. 여기 위급 수술이 네, 출혈을 동반한. 출혈. 얘는 출혈 안 해? 거기는 얘 출혈 안 해? 개방성 골절. 개방성? 어. 얘는 개방성으로 무릎이 개방성으로 가슴이 터졌어요. 위급해요? 그런 저기죠. 예. 빨리 이거 빨리. 나 아는데 얘기를 못 하겠잖아요 지금 위급. 말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하면 얘기를 못 하는 거고 기본만 알면 돼. 위급술, 응급수술은 하루 24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되는 수술을 자 24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거 하루 안에 예를 들어 12시간 24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아는 거 다 써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12시간 안에 하면 죽는 거 그쵸 머리 다친 거 심장 다친 거 그쵸 장기 파열 개방 그쵸 까인 거 악계 막 이런 거 아는 수술 다 쓰면 되잖아요. 그쵸 위급 수술은 얘보단 경하지만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켜봤다 해도 되는 거. 그러면 답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앞에는 어디? 여기. 일반. 수술 안 하면 아파 죽는데요? 예. 아 이렇게 이 정도. 예. 이 정도. 냉장 수술. 예. 이렇게. 빰빼. 됐어요? 해마도 여기 아니까 아파 엄청 아파. 아 이렇게 한데. 일반 들어가겠지. 안 걸려봐서 그래. 그거 걸리면 얼마나 아픈데 그. 알았어. 자 이거 쓸 때 우리 일단 수술의 정의를 써주면 수술 피를 봐서 하는 거 절개해서 그래서 천자나 요쪽 이렇게 핀셋 안돼 미세 그걸 빼고 피를 해가지고 절개하는 작업을 수술이라 한다 해가지고 수술 그렇게 써주고 일반 수술은 그거 아는 거 이렇게 수술해주면 되죠. 일반 간단한 것도 써주고 위급 수술은 요 정도 하는 거 말을 맞춰서 요런 수술을 볼 수 있다. 응급 수술은 빨리 하는 거 피 신경하고 혈관 터진 것들 4점짜리. 예, 그런 거 이렇게 써주고 별거 아닌데 못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들은 사람 쓰죠. 별거 아니거든. 수술에 저기 있으면 일반 수술하면 되지. 해머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손가락 뭐 절단 이런 거 이건가? 예, 이죠. 아, 이거 그래? 아 근데 손가락은 네. 손가락은 저기죠. 공급으로. 손가락 골절 됐어 그러면 손가락 골절. 골절은 예, 그래. 일반? 손가락 골절. 그러면 첫 번째 손가락 골절, 두 번째 손가락 골절, 세 번째 발가락 골절. 되죠? 5개지 뭐 2-3개 쓸 수 있죠 이거. 위급 수술. 하루 이틀 지켜볼 수 있는 거. 그렇죠? 맹장 쿨. 맹장. 급성 맹장 이런 거 말고 맹장 수술하고 뭐 해머 이런 거 써주고 앞에 써주고 그냥 그런 거 써주면 냉장 앞에 같이 예. 하는데. 손가락 예. 절단은 며칠 예. 정도? 몇 시간? 전남. 예, 그런 거. 감서. 예. 감석. 예. 2시간 안에. 시간 아니야? 예. 12시간이에요? 24시간이에요? 12시간. 그러면 이런 거. 그래서 그렇죠. 보관을 잘해놔 거의 12시간. 절단 하는 거, 유압 수술 막 이런 거. 또 회의가 열려줄 거라 또 의학 얘기만 나오면 회의가 열려 그냥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옛날에 수술에 대해서 쓰시오. 그때는 이제 응급 수술 이거 구분해 쓰시오. 별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스프린트 있잖아요. 고정술? 스프린트를 뭐라 그러는 거? 석고 고정? 외고정? 부목에 대해서 쓰시오. 부목을 하는 이유하고 부위 언제 하냐? 부목 언제예요? 골절돼 신경. 언제 하냐니까 신경. 여자일 때도 해. 예. 그거 그리고 부목하는 이유 그것만 써주면 돼요. 아는 거 쓰면 좀 나르기 편하다. 엑스레이 할 때 요럴 때 올 때 얘를 이거 뭐 그 폐쇄성 골절인데 나르면서 칙칙하면은 개방성 골절 하기 그렇잖아요. 고통을 줄이고 동통 감소 그렇잖아요. 멋지게
그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진료하던 대로 써주면 돼. 별거 아니라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그렇죠? 부목은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안 나오면 내후년 나와. 그 나온 맞. 올해는 MRI CT 그거 나와요. 의학에서 MRI CT. 내가 하지만 않아. MRI CT도 뭐 한 3-4장 쓰면 안 돼요. 한 장만 써야 돼. 또 그거 주저리 다 쓰는 거 아니야? MRI CT 나와요. 왜 나오냐면은 실손보험 있잖아요. 거기서 이쪽으로 나왔어요. 네, 그거 딱 써주면 돼요. 그냥 간단해. 의학이론에서 나온 의학에서.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최근에 좀 네. 포함됐을 거예요. 아, 제가 잘못했어요. 넘어가. 빨리 또 회의를 열라고 그래. 시간도 없는데. 이거 저기까지 가야 돼 오늘. 예, 8 넘어가서 원래 신경계 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예. 네, 넘어가 빨리. 체간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간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골반뼈 뚜렷한 기억 쭉 하나에 해당된다. 천장, 빗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결론은 척추에서 넘어간 거 그거를 체간골로 본다. 뭐가 넘어갔어요? 전골 밑에, 청골 원 빼고 원 밑에. 자, 체간골의 정의 뒤에 넘기세요. 자, 주요 개정사항 있죠. 미골의 기형에 관한 기준을 70도로 제시했다. 왜 그랬을까요? 꼬리뼈. 예, 꼬리뼈는 다 나가요, 넘어지면. 예. 꼬리뼈 부러졌다고 죽어요? 장애가 있어? 그냥 살아요. 꼬리뼈 부러져도 아프긴 하죠. 그럼 모르고 살아요. 근데 장애를 신청하면 준다. 자, 팔의 장애, 팔에 나왔죠. 여기서 이제 나온 거야. 우리가 드디어 이제 심뚱야가 나오는 거예요. 심뚱야. 심한 장애. 20, 15 있잖아요. 심뚱약. 이거 하려고 계속 심뚱약 한 거예요. 여기 오리지널 착한 게 20, 15. 예. 20, 15. 우리가 그렇게 했던 심뚱약. 심한 장애, 뚜렷한 장애, 약간의 장애. 그렇죠? 안 바뀌었죠? 20, 10 착해져? 착해. 얘하고 상지하지 똑같아요. 그래서 손목을 잃었을 때는 100%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나 왜 이러냐? 두 팔의 손목을 하나가 60%니까 두 개는. 근데 왜 60%일까요? 상지는 60%. 그렇죠. 그래서 60%예요. 그렇죠. 손가락만 잃어도 55%예요. 아니, 조금 있다. 그렇죠? 그래서 60%다. 한 팔은 60%다. 그다음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하나의 기능이 완전히 30%. 심뚱약은 20, 15. 심뚱약. 그렇죠? 가관절은 20하고 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죠? 외웠죠? 네. 그래서 골절부에 금속 내고정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 장애와 원인이 될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의 제거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는 고정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그래서 소견서만 받으면 해준다. 관절을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인 기능 장애. 이거는 캐스트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의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건 장애로 평가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네, 팔이라 하면 어깨부터 손목까지입니다. 어깨부터 어디까지? 손목, 3대 관절은 어깨, 팔꿈치, 손목.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절이 생기면 더 해준다고 그랬죠? 네. 운동장애인데 더 하라고 그랬는데. 운동장. 그렇죠? 도와준다. 한 팔의 손목에서 잃을 때는 손목 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 절단대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자, 팔의 관절 기능 장애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 운동
측정은 장애 평가 시점에 제4조 1항 뭐 있다. 정상인의 신체 관절에 대한 정상 운동 가능 영역 기준으로 정상 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른다. 그냥 표가 있어요. 표 보고 한다는 뜻이에요. 관절 기능 장애를 표시하는 경우 장애 부위, 장애 각도와 정상 부위 측정부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 상태를 명확히 한다. 관절 기능 장애에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는 운동병원 읽기 싫다. 넘어갈래요. 예. 당연한 얘기 하잖아요, 지금. 신경 장애가 있으면 그것도 평가하겠다는 건데. 그죠? 그리고 옆에 정상 평가 있어요. 그게 장애 평가 측정이라고 쭉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하면 돼요. 관절 하나의 기능 완전히 잃었을 경우는 다음에 해당된다. 완전 강직. 근전도 검사상 완전 손상 소견이 있으며 도수 근력 검사 등급의 그레이드 제로. 그죠? 제로는 이거 시험문에 나왔었어요. 이거 1부터 5, 0부터 5.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 예. 아니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작년에 그랬거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가 있을 때는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된다.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 1 동그라미. 나중에 헷갈리는 게 4분의 3이 더 좋은 거예요? 4분의 1이 더 나쁜 거예요? 아니. 4분의 1 제한이 가능한 4분의 1밖에 안 돼. 그쵸. 4분의 1이 더 나쁜 거예요. 정상 운동 범위가 4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나쁜 거죠. 이해돼요? 더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4분의 1뿐이 안 움직여.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4분의 3이나 움직여. 안 헷갈리죠? 움직일 수 있는 범위예요. 나 이거 헷갈렸는데? 안 헷갈렸네.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4분의 1이에요. 인공 관절이나 인공 골두를 삽입한 경우 심한 장애로 완전이 아니고 전에는 완전이었어요. 관절로면. 근데 지금은 심한 장애다. 근전도 검사상 1등급이고 관절 하나의 뚜렷한 장애 똑같아요. 2분의 1 동그라미. 근전도 2등급. 관절 하나의 약간은 4분의 3. 3등급. 가관절. 가짜 관절이죠. 원래 관절이 3개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자, 남은 뚜렷한 장애를 남았던 상완골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 척골의 2개 뼈 모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가관절이 남은 약간의 장애일 때는 요골, 척골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 상완골은 여기 있잖아요. 뚜렷한. 약간은 요 척관절만 있는 거다. 뼈에 기형을 남을 때는 상완골, 요골, 척골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형성이 15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지구문제 결정은 요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오는 거죠.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 장애가 생기고 다른 관절에 하나의 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지급률을 각각 정해 합산하라. 원래는 합산하는 게 아니죠. 동일 부분이니까. 합산한다. 운동장애는. 기능장애는 합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지의 후유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어떻게? 60% 한도로 한다. 되셨어요? 넘어가시죠. 자, 금속 내고정물은 결론 옆에 써요. 그냥. 자, 제거하고 장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거 안 해도 된다. 소견이 있으면 넘어갈게요. 관절의 운동 범위 있죠? 외우실 거예요? 외우세요. 시간 있으신 분은. 자, 어떻게? 빨리. 팔의 기능장애 검사 방법 어떻게 되냐? 자, 도수 검사의 정의 있죠? 그래도 0, 1, 2, 3, 4, 5. 자, 0하고 5. 할 필요 없죠? 외울 필요 없죠? 0은? 아무것도 안 돼. 예, 타. 기능. 그러면 그레이드 5는 정상 근력. 그러면 중간에 2나 2나 3만 외우면 돼요. 푸어나 페어만 외우시면 되죠. 네. 그것만 외우세요. 우리 실전에 많이 쓰잖아요, 이거. 가관절 장애는 어떻게 하냐? 골절을 분리합 쭉 하고 오개해가지고 쭉 한다. 자, 옆에 주요 개정사항. 개정된 후유 장애표는 팔의 장애와 관련하여
금속 내 고정물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장애를 평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실무에서 했는데 책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쟁이 있어서 이게 명시를 한 거고 관절 운동 범위의 측정 기준을 산재법 기준으로 변경했다. 신경손상이라는 관절 기능 장애에 대한 평가 방법을 근전도 검사로 제시한다. 인공관절 삽입수에 의한 기능장애를 기능을 완전히 일시대에서 기능을 심한 장애로 옛날에 30%였는데 지금은 20%만 하겠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나오겠죠. 인공관절 삽입수를 했다. 20% 심한 장애다. 이해되죠? 그리고 산재법에 나왔다 해가지고 재작년에 산재법에 대해서 수시로 나왔어요. 그럼 우리 시험은 안 나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 네, 나오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고 산재법을 다 할 수 없어요. 됐죠? 그래서 지금 빨리 나온 거 있잖아요. 그냥 한 번만 읽어보고 크게 없고 제가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만 쭉 보면 돼요. 그걸 다 할 필요는 없고 자, 다리장애 판정 기준으로 나오죠. 똑같아요. 다리나 팔하고 똑같다. 자, 발목 얼마? 2개의 발목은 100, 하나는 60. 심뚱약 20, 15. 괜찮네. 얘는 뭐가 있냐면은 짧은 거 있잖아. 단축이 나와. 짧아진 게 나와. 그래서 135가 나와요. 그래서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경우는 15. 그거만 줄쳐요. 3cm가 15. 시험 문제 거의 그거예요. 15. 그리고 5cm 짧아진 사람은 못 봤어요, 나는. 봤어요? 그렇죠. 거의 3cm. 1cm만 해도 못 걸어요. 쩔룩거려요. 1cm만 해도. 그리고 전에는 이거 사진 찍을 때 아시잖아요. 약간 이렇게 하면 1cm 짧아져요. 사진 찍을 때. 그럼 똑바로 쓰려면 이게 똑바로인데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죠. 해부학적 위치. 그렇죠. 시험 문제 나니까 해부학적. 만약에 네. 6개월에서 장애를 끊는데 이렇게 하면 단축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네. 나중에 디스크 질환까지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파생장애 인정해 줍니까? 파생장애? 따져봐야죠. 왜냐면 네. 단축이 오면 골반이 틀어지면서 척추도 변형이 오잖아요. 노도시스와 카이포시스가 같이 오는데 쉽게 말하면 파생장애로 오는 장애가 단축보단 적어요. 그래도 의미를 안 적으로 그렇죠. 이걸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시장애를 줘버리니 한시장 기여도 주니까 5년 한시. 그러니까 20% 곱하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안 나오죠. 이것보다 적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면 넘어갈게요. 자, 장애 판정 기준 똑같아요. 이것도. 자, 골반부에 금속 내구면을 사용할 땐 그럼 넘어갈게요. 이렇게 쭉 넘어갈게요. 똑같아요. 팔하고. 자, 33회 2010년 시험에 나왔죠. 판정인 달의 기능 분류 내용 중 아래 4단계로 기술하시오. 기능은 완전히 잃었을 때 심한 장애, 뚜렷한 장애, 약간의 장애 써 주시면 되죠. 별거 아니죠? 원래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발전돼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만할래 이제. 투덜대는 것도 힘드네. 자, 개정된 후유장애표는 다리의 장애와 관련하여 금속 내 고정물 제거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장애 평가할도록 명시하였다. 관절 운동 범위의 측정 기준을 산재법으로 하였다. 신경 손상으로 인한 관절 기능 장애에 대한 평가 방법을 근전도 검사 제시하였다. 인공 관절 삽입술에 의한 기능 장애는 어떻게 심한 장애로 하였다. 똑같이 파라고. 자, 관절 운동 범위 평가 시 근력적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단축 장애의 정의 두 다리의 길이 변경하여 장애 범위를 추가하고 동요 관절 장애에서 객관적인 검사 방법. 원래 동요 어떻게 할까요? PT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잖아요. 여기서 명시를 했대. 그걸 하라는 거지. 뭘로 한다고? KT죠. PT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풀렸잖아요. 안 하고 PT죠. 기계로. 시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했는데 이쪽을 검사를 하잖아요. 이쪽은 힘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이거 코치 잘해야 돼. 이쪽 검사를 하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고 이쪽은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큰 의미는 없는데. 근데 거꾸로 해. 아프니까 힘을 줘버려. 얘는 힘 빼고 안 나와. 안 나와. 많아요. 그거 넘어가요. 그래서 그 코치 잘해야 돼요. 검사 받는 환자한테. 손가락의 장애. 여기부터 이제 천천히 손가락까지는 손가락 발가락은 거의 비슷해요. 어차피 상자하지 똑같잖아요.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올까요, 그러면?
어차피 상지하고 하지 같이 안 돼. 똑같아. 얘랑 얘랑 똑같아. 방법도 똑같고 하지 말라는 똑같고 이렇게 하라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손가락은 발가락하고 비슷하고. 근데 좀 틀려. 그래서 손가락도 심뚱락 나오죠. 심뚱락. 심뚱락. 나와요? 안 나오는데? 어디가 나와? 심이 아니라 뚜 어디 나와? 심뚱락이 어디 나와? 뚜. 안 나와요? 다 뚜인데? 자, 네, 다 뚜뚜. 자,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네. 아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게 손이에요. 자, 손가락, 엄지 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죠. 손가락은 얘를 다 잃었을 때 15%, 15%. 얘는 10%다 잃었을 때 10%. 얘는 10%. 얘는 그럼 얘 조그만 애는 작잖아. 반만 왔잖아. 새끼손가락. 빨리 야, 시간 없어. 왜 물어볼까? 괜히 물어봤네 진짜. 그럼 얘네 다 더하면 55%. 네, 그래서 5개의 손가락을 다 잃었을 땐 55%. 그렇죠? 엄지손가락만 5 더 준 거야. 중요하니까. 얘 없어봐 이상하잖아. 근데 가운데 없으면 괜찮죠. 생태손가락 없어 안 괜찮아. 하여간 덜 괜찮아. 그래서 얘네는 10%, 완전히 잃었을 때 10%, 덜 잃었을 때는 15%. 외울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일부를 있거나 운동장애나 일부 뚜렷한 운동장애 이만큼 뚜렷하면 거의 안 움직인다 보면 돼. 거의 이 정도. 운동하는 게 4분의 1 정도. 그거나 약간만 해도 몇 프로? 얘는 5%. 5% 준다. 얘도 10% 준다. 약간. 그래서 봐봐. 자, 한 손, 5손가락을 모두 잃으면 55%. 줄치지 말아요. 맞네. 예, 맞죠? 나 못 믿는 거야? 아, 한쪽 손가락 잃었을 땐 15%. 그렇죠? 한 손가락 빼고 네 손가락은 10%씩. 됐죠? 그래서 네 손가락, 그러니까 한 손, 첫 번째 손가락 일부를 잃었을 때는 10%. 그 위에는 5%. 끝. 됐죠? 안 됐어요? 됐어요. 됐잖아요. 그렇죠? 자, 얘가 다 잃으면 15%, 10, 10, 10인데 조금만 잃었을 때는 5%, 얘는 10%. 끝. 됐어요? 끝. 자, 끝이에요. 끝. 자, 여기서 이제 여기는 논점이 없어. 시험 문제에서 뭐 이거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추상장애 약간의 추상하고 흉보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 이해돼요? 이해 안 되는데? 같이. 그 예. 추지 변형 같은 게 오게 되면 그럴 경우에도 5%를 주나요? 병원이요? 골절상을 입어서 예. KY를 고정을 했다가 뺐는데 그건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자, 골절됐다는 건 뼈가 부러졌다는 거잖아. 부러지면 약간의 뭐가 있어요. 손가락 뼈 일부를 잃었거나 들어가죠. 그러면 그게 기형이 되든 안 되든 10%가 나오든 5%가 나오겠죠. 엄지손가락 10%, 그 외에 5%. 아, 그리고 그렇죠. 됐죠. 골절만은? 골절되면 잃었잖아요. 근데 너무 이걸 봐. 이 손가락 있잖아요. 여기 골절됐다고 선상골절 말고 살짝만 이렇게 가면 이거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옛날 줬어요. 그래서 문제 2018 계속 18이 나와. 그때부터 바뀌면서 이걸 안 준 거예요. 골절만 되면 다 이걸 일부를 잃었을 때 해가지고 청구하면 다 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골편이 나가야 돼. 떨어져?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나?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가야 돼, 조금.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죠. 이거 뭐 살짝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선상골절 살짝 되면 그거 안 주겠다. 얼른 줬어요. 안 주겠다. 이게 책에 뒤에 나올 거예요. 빨리 가지. 우리가 몇 분에 시작했어요? 우리 천선호 우리 지회장님 몇 시에 들어오셨? 우리가 30분부터 쉬었는데 50분에 시작한 것 같은데. 30분까지 하면 딱 맞는 거. 예, 그래서 손가락만 하고 그거 많이 했다 그랬다 오늘. 원래 이거 다 끝낼 수 있었는데 하나까지 해도 되죠? 싫어요. 네. 난 싫어. 그렇다. 빨리 그렇다. 자, 금속물 똑같아요. 금속물이 있으면
제거해야 된다. 하지만 안 해도 된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은 일시적인 걸 안 한다. 캐스트만 굳어있죠? 안 된다. 손가락은 첫 번째 손가락. 두 개의 손가락이 있다. 이게 뭐야? 손가락에는 첫 번째 손가락이 두 개의 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 가까운 쪽으로 중수 지관, 에이씨, 이게 의학이잖아. 자, 이게 지관절이 있다. 지관절이 두 개인데 심장에 가까운 거냐, 아니면은 먼 거냐. 그게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다 안 이렇다, 요 관절로 심장에 가깝다, 멀다. 그렇게 따진 거, 이거 하나로. 자, 손가락 잃었을 때 하면 첫 번째 손가락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다른 손가락의 제1 지관절 또는 제1관절 포함한 심장에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절단됐을 때는 말한다. 손가락 일부를 잃었을 때는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손가락, 제1 손가락의 심장이 먼 곳에 손가락이 간다 몰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손가락이 완전히 잃었을 때 손가락 얘는 하나, 두 개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 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심장 가까운데 완전히 잃은 거고, 얘는 이거 기준, 이거 기준, 이거 기준. 이거에서 심장이 가까운데 어디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는 일부를 잃었다. 그럼 여기는 완전히 잃었다. 그 얘기예요. 이해돼 이거? 네. 그게 말을 너무 어렵게 넘어가시고. 자,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금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또 질문해요. 동일 부분 아니에요? 빨리. 아닙니다. 동일 부분 아니에요. 얘랑 하면은 같이 합산한다. 그 얘기예요. 예, 여기 다치고 여기 잘리고 여기 잘리면 각각 산정한다. 억울하잖아. 이 사람은 여기 잘리고 얘는 4개가 잘리면. 그렇죠. 다 합쳐야 돼. 대신에 몇 프로 못 넘긴다? 땡. 다 합쳐도 55%가 안 돼. 예. 다 합쳐도 55%가 안 돼. 넘으면 줘야지. 그냥 안 돼요. 자, 손가락의 관절 기능장애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운동 머리가 제한하는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 측정하는 평가는 산재법 다 공부하십시오. 1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2항의 운동범 비슷해. 손가락 잃었을 때는 손가락의 절단은 상해로 인하여 직접 절단상뿐만 아니라 심한 악괴, 눌린 거, 악괴 손상이나 화상 등으로 치료상 절단한 경우도 최종 절단 위치에 따라 절단 장애로 평가한다. 관절부 절단의 경우는 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손가락의 일부를 잃을 때의 정의에 근위 지관부 혹은 지관절부에서 손가락을 잃을 경우에 대하여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할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절부 절단 시에는 손가락 길이 차이 외에 기능 장애에 대한 손가락을 잃을 때와 거의 동일한 것이므로 장애 분류표의 개정 시 근위 지관절부 절단 손가락을 잃었을 때로 명시했다. 넘어갈게요. 180 한다. 손가락 뚜렷한 장애는 2분의 1 동그라미 2분의 1 뚜렷한 2분의 1. 그렇죠? 뚜렷은 무조건 2분의 1. 심한은 4분의 1. 움직일 수 있는 게 4분의 1. 약간은 4분의 3. 많이 움직이는 거, 제일 많이 있는 게 약간. 그래서 옆에 쭉 나오죠. 이게 운동 가능 영역이 있죠. 각도. 요걸로 각도를 재요. 누가 잴까요? 네. 자. 금속 내 제거 똑같죠. 절단 장애 시 절단 부분 관절에 포함되고 중수 지관절의 굴신 운동, 굴곡과 신전. 알죠? 굴곡이 뭘까요? 신전은 좋아요. 관절 기능의 평가 기준을 산접해야지. 또 나오네, 산접. 자, 넘어가시고 지금 하면 이제 발가락 장애는 다음 주에 해요. 그래서 지금 하실 거는 이 내용 있잖아요. 내용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뭐의 정의를 쓰시오라는 거는 좀 이따 전화 주세요. 좀 이따 전화 주시고 어차피 나오는 거 뻔해요. 약술 문제는 나오는 게 뻔해요. 뭐가 나오냐면 아까 있잖아요. 흉복부 장애나 체간볼 그런 게 우리가 못생긴 장애 있잖아요. 약간의 추상 그거하고 흉복부에서 이게 심하냐 뚜렷하냐 그거 아직 안 했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거하고 나오면 제가 미는 거 안과 있잖아요. 너무 이게 보편화돼 가서 3가지 있죠. 이거 몇 개요?
바보 2개인데 그거 몇 개냐? 눈으로 척척척 명하면 그런 거 3개 그런 거 쓰는 거라 그러고 지금 뭐 이거를 뭐 지간절이요 그런 것까지는 그냥 자, 손가락 첫 번째는 완전히 일었을 때 얘가 상해를 입었다. 두 번째는 뭐 했다? 몇 프로냐?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